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일원에 재난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려는 조치입니다.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를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강릉 일대엔 당분간 강수 전망도 없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속초시도 몇 년 전까지는 극심한 가뭄과 제한급수를 연례 행사처럼 겪었습니다. 백두대간에서 해안선까지 경사가 급하고 하천 길이가 짧아 금세 바닥을 드러내는 지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초시는 근래 제한급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시에 많은 양의 물을 써야 하는 여름축제도 무리 없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쌍천에 약 63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댐을 완공했기 때문입니다. 약 3, 4개월간 시민과 관광객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한편 가뭄도 잦은 기후로 변하고 있습니다. 1년에 2, 3개월 비가 내리고 나머지는 갈수기에 가깝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곳에 댐, 제방, 볼을 쌓고 강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워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의 극단적인 대비는 우리가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어떻게 자연을 상대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현 정부 인사들은 여전히 4대강 재자연화라는 맹신에 빠져 있습니다. 우선 환경부 장관부터 4대강 재자연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자연화란 한마디로 4대강 시설을 사실상 없애거나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나라를 홍수와 가뭄 등 재난에서 무방비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규 댐 건설 중단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인프라를 없애고 새 인프라도 만들지 않으면 대규모 재난이 덮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4대강 보와 댐 건설 문제야말로 낡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따져서 결정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를 거명하며 특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금은 해방정부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3대 특검 대응특별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 청산과 중앙, 지방 통합 정부를 완성할 피날레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해당 지자시장들은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보면 국무위원 대다수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힘 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로 청구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대다수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국힘 소속 지자체장들과 계엄을 엮어 수사를 요구한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득표 계산 때문일 겁니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광역지자체는 최근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섰지만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했던 지역들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탈환해야 할 지역들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등으로 출마를 검토 중인 사람들이 국힘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것도 너무 노골적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늘리고 수사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에서 국힘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특검도 자신들이 추천하고 임명하더니
내란 재판부까지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내란 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침해할 소지가 아니라 심각한 침해입니다. 특검과 특별재판부로 상대당 후보를 제거해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발상은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일 법원에서 먼저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지는 인사들을 전보 조치한다든지 징계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이날 지판사는 믿을 수 없다며 내란 특검이 지귀현 재판부는 안 된다라고 기피 신청을 하면 법원이 우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지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을 취소했었습니다. 당시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사안이지만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해줄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지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도 제기했지만 증거로 제시한 것은 그가 남성 2명과 앉아있는 사진뿐이었습니다. 그가 직무 관련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도 수사 중입니다. 결과를 보고 재판 배제 여부를 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관의 제척 기피는 판사가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판사 1명을 재판에서 배제하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해방 후 반민특위와 4.19 혁명 이후 특별재판부를 전례로 들지만 책임자가 법에 따라 탄핵되고 자유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과 당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또 당시 헌법은 특별법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었지만 지금 헌법은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 인정합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정치 권력이 관여해 판사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상식 밖입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공개 반대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것은 사법부를 압박해 재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국힘 간사로 추천했던 나경원 의원 선임 안건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의원은 간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국회법은 정당들 간의 협의를 통해 국회를 운영하라고 간사 제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간사는 정당들이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왔고 누구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까지 거부한 것은 압도적 의석으로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지만 실제 국회를 포함한 국정 운영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야당을 배제한 채 선출했습니다. 집권당의 독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 등 일부를 야당에 양보해왔던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달에는 국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여야가 인권위원들을 각각 추천하면 이를 존중해 처리해왔던 불문율을 무시한 겁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추천에서도 국힘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고 자신들이 추진하겠다는 특별재판부 추천에서도 국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 역시 야당을 배제한 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자의 임명을 7개월 동안 거부하면서 민주당 폭주에 빌미를 준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행태는 도를 너무 넘었습니다. 역대 모든 국회에서 여야는 충돌했지만 법률이 정한 각 정당의 몫과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 왔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할 민주당이 이젠 한술 더 떠 야당의 정당한 권한까지 박탈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힌 뒤 탈당했습니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사건은 조국당 여성 당직자가 상급자로부터 택시, 노래방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강 대변인도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조국당은 가해자들에 대해 제명,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내렸고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 관련 절차를 마쳤다고 했지만 강 대변인은 당에 의한 2차 가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 대변인은 당 윤리위와 인사위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졌고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며 피해자를 도왔던 당직자는 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냈고 당 쇄신을 주장한 시당위원장은 제명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조국당은 조직적으로 은폐, 무마를 시도하고 피해자와 그를 도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조국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에 특별 사면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은 최강욱 전 의원도 2차 가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원장을 임명했던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평소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진보 정당에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잊을만 하면 터집니다.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하는 권력형입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당은 은폐, 무마를 시도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면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이제 거의 공식처럼 돼버렸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고 지지자들은 박 전 시장을 미화하는 영화 제작을 시도했습니다. 전 충남지사, 전 부산시장 사건도 비슷했습니다. 전직 의원은 자신을 위해 9년간 일한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성추문 사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의당도 2021년 당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고 이듬해엔 청년 대표가 당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보를 자처하며 범여권을 형성해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